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요양원 가시죠? 요양원? 내가 너한테 해준 것이 얼만데? 요양원? 장남은 집안의 기둥이다. 평생 이 말을 믿고 살았습니다. 시집와서 시어머니에게 배웠고 남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자녀 중 큰아들에게만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과외도 유학도 용돈도 오직 장남을 위해서였죠. 둘째 아들과 막내딸에게는 늘 같은 말만 했습니다. 오빠 잘 되면 너희도 좋은 거야. 그렇게 78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강남 아파트, 예금, 주식까지 총 45억 원의 전 재산을 장남에게 물려주겠다고.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제 인생 최악의 결정이 될 줄은. 그리고 장남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냉혹한 진실을 마주하게 될 줄은. 지금부터 제 기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명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강남의 42평 아파트 거실, 햇살이 비싼 가구들을 비추고 있었죠. 78세의 나이에도 혼자 사는 것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불편하지 않은 척했습니다. 리빙룸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가족 사진들이 명자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세 자녀가 어렸을 적 사진, 졸업식 사진, 결혼식 사진까지. 그 중에서도 유독 큰아들 민수의 사진이 많았죠. 명자는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문 열어주세요. 초인종 소리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큰아들 민수였죠. 명자는 서둘러 일어나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고 옷매무새를 고쳤습니다. 아들 앞에서 늙은 모습을 보이기 싫었거든요. 어머니, 오늘 날씨 좋죠? 점심 먹으러 나가실래요? 민수는 언제나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며 비싼 과일 상자를 건넸습니다. 며느리 지혜도 함께였죠. 명품 가방을 든 지혜는 시어머니를 향해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백화점에서 좋다고 해서 샀어요. 샤인머스켓인데 한 송이에 8만 원짜리래요. 드시고 건강하세요. 고맙다, 고마워.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명자는 과일 상자를 받으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장남은 달랐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이렇게 찾아왔으니까요. 명절이 아니어도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말이죠. 식당은 강남역 근처의 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1인당 15만 원짜리 코스였죠. 민수는 주저없이 주문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음식 정말 맛있어요. 제가 요즘 자주 오는 곳이에요. 식사를 하는 동안 명자는 민수의 사업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수는 IT 관련 사업을 하고 있었고 최근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요즘 회사가 잘 돼서 다행이에요, 어머니. 다 어머니 덕분이죠. 어머니가 사업 자금 대주시고 아파트도 사주셨잖아요. 무슨 소리야? 내가 잘나서 그렇지. 엄마는 뭐 한 것도 없어. 하지만 명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유학 보내고 사업 자금 5억 대주고 강남 아파트 15억짜리 사줬으니 잘 되는 게 당연하지. 장남한테는 아낌없이 줘야 해.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민수 오빠 사업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이번에 투자자들한테도 좋은 평가 받았대요. 그래? 우리 민수 역시 대단하네. 명자는 자랑스러워하며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명자는 행복했습니다. 역시 장남을 잘 키워놓으니 이렇게 보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도 뵐게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그래, 고맙다. 그날 저녁 명자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죠. 세 자녀가 어렸을 적 사진이었습니다. 큰애는 역시 달라. 명자는 민수 얼굴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둘째 아들 석호 생각이 났습니다. 석호는 언제 마지막으로 왔더라?
설날이었나 추석이었나? 아니, 추석에도 바빠서 못 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전화를 걸어볼까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바쁘겠지. 걔는 원래 안 그래. 형하고는 다르지. 막내딸 지영은 한 달에 한 번 전화할까 말까였습니다. 시댁에 치여 산다고 했죠. 지난번 통화에서도 엄마 시어머니가 또 뭐라 하셔서 정신없어라며 푸념만 늘어놓다가 급히 끊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그것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딸은 시집 가면 남의 집 사람이니까. 친정보다 시댁이 우선이지. 나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명자는 소파에 앉아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손으로 무릎을 주무르며 하나하나 기억을 되짚어 봤죠. 50년 전 명자가 23세 나이로 시집 왔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첫날부터 똑똑히 말했죠. 결혼식을 마치고 첫날 밤을 보낸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명자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며느리, 이 집은 3대 독자 집안이야. 우리 집안은 아들, 그것도 장손을 낳아야 대접받는다. 알아들었어? 네, 어머님. 명자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시집 식구들 뒷바라지하는 게 본분이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알겠어? 네, 어머님. 명자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첫째가 아들이었죠. 민수. 결혼 2년 차 명자가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시댁 식구들은 말했습니다. 아들 낳아야 한다. 딸 낳으면 쓸모없어. 명자는 매일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들을 낳았죠. 됐다. 장손이다. 시댁 식구들이 환호했습니다. 명자는 그날 처음으로 며느리가 아닌 장손 어머니로 대접받았습니다. 미역국도 진하게 끓여주고 방에서 푹 쉬라고 했습니다. 장손 낳았으니 이제 며느리 대접 제대로 받을 수 있겠네. 시어머니의 말에 명자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인정받는구나 싶었죠. 2년 뒤 둘째 석호가 태어났을 때는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들이긴 한데, 뭐 차남이니까. 그래도 또 아들이네. 시어머니의 시큰둥한 반응. 남편 철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남 잘 키우는 게 중요해. 둘째는 뭐 그럭저럭 키우면 되지. 공부도 장남만 잘하면 돼. 그리고 3년 뒤 막내 지영이 태어났을 때 딸이네. 쓸데없이 입만 하나 늘었어. 밥값이나 하겠네. 시어머니는 아기를 안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명자는 그때 배웠습니다. 이 집에서 딸은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아니, 차남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장남만이 특별했죠. 아이들이 자라면서 차별은 더 노골적이 됐습니다.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민수가 학교에서 시험을 못 봐서 왔을 때 명자는 말했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다음엔 잘하면 돼. 엄마가 학원 알아볼게. 제일 좋은 데로 보내줄게. 그리고 바로 비싼 학원을 알아봤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짜리 영어 학원, 수학 학원, 논술 학원까지. 민수야, 학원 가자. 엄마가 제일 좋은 데 알아봤어. 여기 다니면 서울대 가는 애들 많대. 반면 석호가 같은 시험을 못 봐왔을 때는 달랐습니다. 석호야, 너는 집에서 EBS 봐. 그것도 충분해. 형만 학원 다니면 돼.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둘 다 보낼 수는 없어. 엄마, 저도 학원 다니고 싶어요. 야, 형이 장남인데 형부터 잘 키워야지. 넌 참아. 알았지? 석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자신이 형과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영에게는 더 심했습니다. 지영아, 넌 여자니까 공부 많이 안 해도 돼. 시집이나 잘 가면 돼. 공부는 오빠들만 하는 거야. 엄마, 저도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싶어요. 야, 여자가 공부해서 뭐 해? 어차피 시집 가면 끝이야.
명자는 그렇게 세 자녀를 다르게 키웠습니다. 민수에게는 과외 선생님이 3명, 석호에게는 인터넷 강의, 지영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학 진학 때도 마찬가지였죠. 민수야, 내가 가고 싶은 대학 가라. 유학도 보내줄게. 엄마가 다 알아볼게. 명자와 철수는 민수를 위해 아끼고 아꼈던 돈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당신 민수 유학 보내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괜찮아. 장남 교육이 제일 중요해. 장남이 잘 돼야 집안이 일어서는 거야. 민수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MBA 과정이었죠. 명자와 철수는 유학 비용으로 1억 원을 썼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반면 석호가 대학 진학 상담을 할 때는 이랬습니다. 석호야, 너는 지방 국립대 가. 등록금 싸잖아. 서울은 너무 비싸. 엄마, 저도 서울에서 대학 다니고 싶어요. 안 돼. 집안 형편 생각해. 형 유학 보내느라 돈이 없어. 넌 지방대 가. 석호는 지방 국립대를 갔습니다. 장학금을 받아가며 혼자 공부했죠. 지영에게는 더 가혹했습니다. 지영아, 넌 전문대면 충분해. 어차피 시집 갈 건데 대학 왜 가? 엄마, 저도 4년제 대학 가고 싶어요. 안 돼. 돈 아까워. 그 돈으로 오빠들 뒷바라지 해야지. 지영은 전문대를 나와 곧바로 결혼했습니다. 남편 철수는 이런 명자를 칭찬했습니다. 당신 참 똑똑해. 장남한테 집중 투자하는 게 맞아. 장남이 잘 돼야 나머지 애들도 혜택 보는 거야. 명자는 그때 자랑스러웠습니다. 자신이 현명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믿었죠. 민수가 결혼할 때 명자와 철수는 강남에 아파트를 사줬습니다. 15억짜리였죠. 당시 시세로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아들아, 이 집에서 잘 살아라. 장남이 좋은 데서 살아야지. 그래야 동생들도 형 집에 놀러와서 좋고. 민수는 감격해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뭘 당연한 거지. 넌 장남이니까. 반면 석호가 결혼할 때는 전세 보증금 3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빌려준 겁니다. 준 게 아니라. 석호야, 이건 빌려주는 거야. 나중에 여유 생기면 갚아. 이자는 안 받을 테니까.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열심히 모아서 꼭 갚을게요. 그래, 형은 장남이니까 주는 거고 너는 차남이니까 빌려주는 거야. 알지? 석호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영이 결혼할 때는 혼수 장만비로 1,000만 원을 줬습니다. 지영아, 이거 가지고 혼수 장만해. 시댁 가서 잘 살아라. 며느리가 되면 고생이야. 네, 엄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영아, 시댁에서 무시당하지 마. 친정이 든든해야 시댁에서도 무시 안 해. 하지만 정작 지영이 시댁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명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영아, 참아. 며느리는 원래 그런 거야. 엄마도 다 참고 살았어. 명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잘한 거야. 장남이 집안 지켜야 하니까. 장남이 잘 되면 다 잘 되는 거니까.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석호와 지영의 서운한 얼굴이 자꾸 떠올랐죠. 특히 석호가 마지막으로 왔을 때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어머니, 전 형처럼 못 삽니다. 형처럼 자주 못 와요. 왜? 바쁘니? 바쁜 것도 있고. 솔직히 오기 싫어요. 올 때마다 형하고 비교당하니까요. 석호야, 무슨 소리야? 엄마가 언제 비교했어? 어머니는 모르시겠지만 제가 올 때마다 형은 이렇게 하던데 너는? 이런 말 하세요. 그랬나? 석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아니야. 쟤들도 이해할 거야. 오빠가 장남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명자는 그렇게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5년 전 남편 철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 철수가 말했죠. 여보, 우리 재산 잘 정리해요. 장남한테 많이 주고. 알아요. 당신 걱정 마요. 명자는 남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장남이 집안 지켜야죠. 제사도 지내야 하고.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요. 남편이 떠나고 명자는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강남 아파트 시세 30억, 예금 10억, 주식 5억. 총 45억 원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나눠야 하나? 고민할 것도 없었습니다. 명자의 마음속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죠. 장남 민수가 다 받아야지. 그게 맞는 거야. 옛날부터 그래왔잖아. 명자는 그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민수에게 전 재산을 물려줄 준비를. 명자의 78세 생일날이었습니다. 민수와 지혜가 아침 일찍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비싼 케이크와 선물 상자들이 가득했죠. 꽃다발도 2개나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민수는 명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지혜도 공손하게 절을 했죠. 어머님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건강하세요. 거실은 금세 파티 준비로 화려해졌습니다. 풍선, 케이크, 꽃다발까지. 민수는 케이터링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대로 생일 파티 해야죠. 제가 호텔 케이터링 불렀어요. 민수야,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생신인데요. 78세 생신 중요하잖아요. 명자는 감동받았습니다. 역시 장남은 다릅니다. 오후가 되자 석호 부부도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든 건 간단한 꽃다발 하나뿐이었죠. 비닐에 쌓인 1만 원짜리 꽃다발이었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석호의 아내 은정은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명자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죠. 역시 큰애랑은 다르네. 민수는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오는데 지영이는 안 왔어? 명자가 물었습니다. 지영이가 전화했어요. 시댁에 일이 있어서 못 온대요. 석호가 대답했습니다. 명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딸은 역시 시집 가면 남의 집 사람이야. 친정 엄마 생일보다 시댁이 우선이지. 나도 그랬으니까. 저녁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민수가 준비한 호텔 음식들이 테이블에 가득했죠. 한정식 코스로 준비한 음식들은 하나같이 비싸 보였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제가 호텔 셰프한테 특별히 부탁했어요. 고맙다, 민수야. 내가 이렇게까지. 명자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케이크를 자르고 노래를 부르며 축하했습니다. 78개의 촛불을 끄며 명자는 소원을 빌었죠. 우리 민수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석호와 지영이도 형 덕 좀 보면 좋겠다. 촛불을 끄고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오늘이 좋은 날이니까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이제 재산 정리하실 때 되지 않으셨나 싶어서요. 명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기다렸던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명자가 먼저 말을 꺼내려고 했는데 민수가 먼저 말을 꺼낸 것이죠. 그래. 사실 나도 생각하고 있었다. 명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석호야, 그리고 지영이한테 전화 좀 해서 내 말 들으라고 해. 지금요? 응, 지금. 중요한 얘기니까 다 같이 들어야지. 잠시 후 영상통화로 지영이 연결됐습니다. 지영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중이었는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 바빠요. 지영아, 엄마가 중요한 말 할 거니까 잘 들어라. 설거지는 나중에 해. 네. 명자는 세 자녀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와 석호는 거실에 앉아 있고 지영은 화면 속에 있었습니다. 명자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천천히 말했죠. 엄마가 나이도 먹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재산을 정리하려고 한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특히 민수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이 강남 아파트 그리고 예금 주식 전부 민수한테 줄 거야. 네. 석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화면 속 지영의 얼굴도 굳어졌죠. 어머니, 그게 무슨... 석호가 말을 시작했지만 명자는 손을 들어막았습니다. 민수는 장남이잖니. 제사도 지내야 하고 집안도 이어가야 하고. 그러니까 장남이 재산을 받는 게 맞는 거야. 옛날부터 그래왔어. 어머니, 저도 아들인데요. 석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차남이잖아. 그리고 민수가 잘 챙겨줄 거야. 형제끼리 서로 도우면서 살면 되지. 엄마. 화면에서 지영이 소리쳤습니다. 저는요. 저도 엄마 딸인데요. 저는 아예 없는 사람이에요. 지영아, 너는 시집 갔잖니. 시댁에서 받으면 되지. 며느리가 친정 재산 바라면 안 돼. 엄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도 엄마 자식이잖아요. 평생 오빠 뒤치다꺼리만 하다가 이제는 재산도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지영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영아, 엄마 마음 이해해라. 옛날부터 그래왔잖니. 장남이 집안 지키는 거야. 딸은 시집 가면 남의 집 사람이고. 이게 무슨 시대인데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해요. 지금이 조선시대예요? 지영아, 진정해. 오빠가 너희한테도 잘해줄 거야. 민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오빠가 뭘 잘해줘요?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저한테 잘해준 적 있어요? 명절 때 용돈 10만 원 주는 게 잘해주는 거예요? 지영아. 명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만해. 엄마 결정이야. 이미 다 정했어. 변호사도 만나고 서류도 준비했어. 석호의 아내 은정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은정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은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은정아, 왜 그래? 케이크도 아직 안 먹었는데. 식사라도 하고. 배불러요. 그리고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네요. 은정은 명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가득했죠. 석호야. 석호는 아무 말 없이 아내를 따라 일어났습니다. 석호야, 너는 엄마 마음 이해하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석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전 어머니 아들로 태어난 게 잘못인가 봐요. 장남으로 태어나지 못한 게 죄인가 봐요. 석호야, 무슨 소리야? 어머니, 20년 동안 빌린 전세금 3억 열심히 모아서 이제 거의 다 갚았어요. 앞으로 2년만 더 있으면 다 갚아요. 석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그때 어머니한테도 빚 다 갚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저도 자유로운 거죠? 더 이상 형 그늘에서 안 살아도 되는 거죠? 석호야, 그게 무슨... 어머니, 저는 형처럼 효자 못 돼요. 그리고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형이 어머니 모시면 되잖아요. 45억이나 받으셨으니까. 석호야. 어머니 건강하세요. 앞으로는 장남한테 기대세요. 전 이제 제 인생 살겠습니다. 석호는 은정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은정도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20년 동안 시댁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명절에도 안 올 거예요. 형님한테 잘 보이세요. 은정아, 너 지금... 문이 쾅 닫혔습니다. 화면 속 지영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전 엄마 딸이 아니었나 봐요. 평생 오빠 뒷바라지 하라고 태어난 존재였나 봐요.
공부도 오빠만 시키고 용돈도 오빠만 주고 결혼할 때도 오빠는 15억짜리 아파트인데 전 1,000만 원. 지영아. 엄마, 전 평생 2등이었어요. 아니, 3등이었어요. 큰오빠, 둘째 오빠, 그 다음이 저였어요. 딸이라서 늘 뒷전이었어요.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만 연락할게요. 어차피 엄마한테 전 필요 없는 자식이니까. 엄마한테는 장난만 있으면 되잖아요. 지영아, 엄마는. 화면이 꺼졌습니다. 거실에는 명자와 민수, 지혜만 남았습니다. 생일 파티의 화려한 장식들이 오히려 더 쓸쓸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애들이 화나서 그래. 시간 지나면 이해할 거야. 명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동생들한테 잘할게요. 걱정 마세요. 제가 용돈도 챙겨주고 명절 때 잘 챙겨줄게요. 그래. 내가 잘 챙겨줘라. 넌 장남이니까. 하지만 명자의 가슴 한구석은 불편했습니다. 석호의 떨리는 목소리, 지영의 눈물, 은정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그날 밤 명자는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석호의 떨리는 목소리, 지영의 울먹이는 얼굴, 은정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아니야. 나는 잘한 거야. 장남이 집안 지키는 게 맞는 거야. 옛날부터 그래왔잖아. 명자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뒤척이다가 새벽 2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죠.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